왜 등값에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부처님께서 똑같은 마일리지로 여러분들에게 쏴주지만 야, 내가 생각해도 너무 대단해. 자,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연등에 대한 얘기 잠깐 해드릴까 싶어요. 연등 그냥 등이죠. 불을 밝힌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적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밝음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로 옛날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등불은 지혜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나쁜 거를 물리치는 벽사의 의미도 있고 삿된 걸 물리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삿됨을 물리친다, 삿됨을 없앤다 라고 하는. 그래서 연등이라고 하는 거는 연꽃등이 아니고 불탈 연자를 써서 그냥 등이에요, 등. 그래서 불을 밝힌 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을 밝혀요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등 켜서 밝게 만드는 거예요. 등 켜서 밝게 만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연등으로 진짜 연꽃등도 있고 뭐 수박등도 있고 제가 며칠 있다가 그거 할 건데 저 연등에 또 해설해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자기네 학교 어떤 스님이 자기네 학교에서 열심히 등 만들었으니까 그 수박등 할 때 약 좀 잘 팔아달라고 강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네는 수박등을 만들었대. 그래서 내가 박 터진다고 그러다 박 터진다 이러다가 그래도 내가 요즘 체면이 있는데 초심을 잃었잖아요, 요즘. 그래서 내가 좀 잘해서 포장해 주려고. 그리고 승가대 같은 경우는 그 바루등 이렇게 바로 부처님 밥그릇 발따라 이렇게 해서 바루등을 만들어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 매년 안 만들고 계속 재탕하는 거 아니야? 넣어놨다가 다시 하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껍질은 맨날 만듭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하기사 그게 보관 좀 잘못하면 1년 보관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붙이는 게 편할 수도 있어. 그래서 등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연등회가 유네스코 무형유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제일 이제 돈 많이 들여가지고 대단한 거는 용, 봉황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건 내가 보기엔 등이라기보다는 그냥 조형물이에요. 그게 뭔 등이야. 등은 어디 걸어놓고 요즘은 그거 안 걸더라, 그죠? 예전에는 결혼식 때도 청사초록 뭐 이런 거를 걸었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돌아가시면 근조 이래서 등을 걸어놨었고, 그건 이제 어느 집인지 잘 찾지 못하니까 걸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어렸을 때 그 근조 걸려 있는 거 보면 왠지 찝찝하고 뭐 이랬던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주름등이었었죠. 이렇게 약간 주름등 같은 거, 안 그러면 이렇게 길게 있는 뭐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흰색에다가 까만색으로 근조 이렇게 쓰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네, 그런 거 봤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장례식장이 일반화되니까 굳이 뭐 누가 집에다가 등을 붙이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모든 등, 밝음을 상징하는 모든 등이 어떻게 보면 다 포함되는 게 연등. 그냥 불태우는 등이라는 뜻이니까 연등에 되는 거고, 그럼 부처님 탄생하셨는데 왜 등을 답니까? 그거는 부처님께서 오신 게 지혜와 자비광명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밝히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오셨기 때문에 그 상징으로서 그렇게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본받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뭐 등을 켜고 이렇게 해서 같이 동참을 하고, 그리고 원래는 정월대보름에, 이 연등은 정월대보름에 했었어요. 1월 15일 날. 제가 얘기했잖아.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명절이 있다. 하나는 땡명절, 홀수 땡명절,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은 우리나라는 없어졌어요. 중국은 있는데 우리나라는 있기는 있는데 거의 희미하지. 9월 9일은 중양절, 뭐 구구절 뭐 이렇게 해서 구구콘 먹는 날인가? 왜 구구콘에서는 저런 걸 하지 않을까?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고 10이 넘어가면 하지 않아요. 그래서 11월 11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수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홀수가 겹치는 게 동아시아에서는 명절. 홀수는 양의 숫자이기 때문에 기란수가 겹쳤을 때가 명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10월 10일 장땡절이 또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는 없는데 장땡절. 10이 장이야. 최고. 대장. 병사에서는 대장이 병장. 이런 식으로 장땡 10월 10일. 근데 그거는 전통 명절이 아니에요. 그거를 중국에서는 장땡절이라고 안 하고 쌍십절이라고 합니다. 쌍으로 10이 겹쳤다. 쌍. 뻔한 얘기예요. 근데 쌍십절, 그게 굉장히 큰 이제 명절인데, 그거는 손문이 신해혁명 일으키면서 이제 청나라나 그다음에 그 원세계나 뭐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나중에 중화민국,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중국을 만드는 시초가 되는 게 그때예요. 그래서 10월 10일을 기념하는 거고 전통 명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통 명절은 무조건 홀수 명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달하고 관련돼서 이거 풍요를 상징하는 그게 보름 명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5일, 6월 15일, 6월 15일은 젖꼭지 명절이잖아. 유두절. 동류도 목욕 이렇게 해서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다가 목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농사를 이제 다 끝내고 추수하기 직전에 뭐랄까 목욕 재개하는, 동쪽으로 흐르는 물이라는 거는 양기가 충만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7월 보름 백중, 중간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뭐 100가지 음식이 난다라고 하는데 100가지 음식은 개뿔 나지 않죠. 그냥 중간의 의미가 강하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절기가 만들어질 때 중국의 강남 쪽에, 지금 광동성 쪽, 그런 쪽 문화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절이 안 맞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녹차 이런 거 보면 우전차, 고구 이전에 딴 차가 좋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차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고구 이전에 딴 거는 애가 약간 덜 여물었고, 고구 이후에 따는 게 좋죠. 근데 몰라. 우리도 이제 더워져가지고 고구 이전에도 충분히 될 것 같아. 지금 상황이. 예. 그래서 그게 중국의 더 남쪽, 우리보다 위도가 낮은 쪽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화, 영향으로 인해서 그렇게 계절이 약간 안 맞는 부분도 있다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7월 보름 백중은 원래 중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중간이 어디요, 그럼? 6월 15도 되고 7월 15도 될 수 있잖아. 1년 12개 중에서는 중간을 잡으면. 그런데 홀수를 잡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0 넘어가면 안 친다. 그래서 11월 11일 빼빼로데이는 전통적 명절이 아니었다. 그 입장에서 보면 중간이 어디가 되냐면 5월 5일이 됩니다. 그래서 5월 5일이 단오. 오라고 하는 거는 남쪽이라는 뜻이고, 자오라고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자오선. 예전에는 12시간으로 할 때는 자축, 임묘, 진사, 오시예요. 오시. 예. 자시, 오시. 예. 그래서 자오선, 그러면 남북으로 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남쪽이 되고 중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오가 굉장히 중요한 명절. 우리나라에는 단오와 관련해서 뭐가 있죠?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 강릉 단오제. 제가 전문가입니다. 강릉 단오제 전문가입니다. 저 눈빛은 뭐야? 진짜 전문가라니까? 강릉 단오제. 강릉 단오제 전문가야. 그 강릉 단오제의 출신, 그러니까 오야붕이 누구냐면 우리 선배라서 그래요. 그게 사골산문의 범일국사. 죽어서 신이 된 범일국사. 진짜 특이한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름 명절이 7월 15일, 8월 15일이 있는 거고, 8월 15일이 있는 거고, 8월 15일이 대장이죠. 대장이죠. 아니, 맞잖아. 8월 15일 대장. 그래서 8월 대보름, 8월 대보름, 그리고 6월 보름, 7월 보름, 8월 보름, 7월 보름부터 음식이 좀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8월 보름이 우리에게는 메인이고, 계절이 조금 다르면 7월 보름에도 상당히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6월 보름은 장사 다 끝나고 잘 되기를 기원하는, 농사 다 끝내고 잘 되기를 기원하는, 풍요를 기원하는 거. 이게 농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농사 다 지어놓고 뭐 태풍 불어요. 뭐가 왔어요. 갑자기 비가 막 이상하게 왔어요. 이러면 억장이 무너지지. 아니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뭐 계속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원을 하는 거고 이때부터 먹을 게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보름이라고 하는 거는 풍요, 달, 보름달 그런 풍요를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농사랑 관련된 거고 이게 대보름이니까 이 중에서는 이게 메인이지. 그런데 뜬금없이 정월 대보름도 있다는 거. 정월 대보름은 모든 나쁜 거를 쫓는 거예요. 나쁜 거를 쫓는. 그래서 보름달의 기운으로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쫓아내고 삿된 거를 그래서 정월 대보름 안에 모든 일년에 안 좋은 것들은 다 없앤다. 일년의 액은 정초에 도액한다. 라고 할 때 정월 대보름까지로 치는 거고 그래서 정월 대보름이 하이라이트예요. 오늘날도 지자체 같은 데서 정월 대보름에 민속 행사를 하는 거에 그러니까는 정초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나쁜 것들을 물리치고 좋은 거를 증장하는 문화가 있는데 좋은 걸 증장하는 거는 뭐 삼사순례를 간다거나 뭐 절에서는 아직도 뭐 방생을 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그게 정월 대보름 이상 넘어가서는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그건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봄에 하는 거지. 정월 대보름 넘어서 방생 가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맞아. 맞아. 그냥 생각해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정월 대보름 안에 나쁜 것들을 물리치고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절에서는 삼사순례, 뭐 방생, 정초기도 같은 걸 하는 거고 나쁜 거를 물리치는 걸 벽사라 그래서 삿된 거를 물리치는 것들이 있고 그러한 행사들이 무슨 뭐 농악도 하고 뭐 쥐불놀이, 뭐 달집 태우기, 뭐 여러 가지들 행사, 연날리기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게 정월 대보름이 피날레예요. 피날레예요. 그래서 어떤 지자체에서는 그걸 달집 태우는 걸 크게 하는 데도 있고 요즘은 화재 때문에 좀 위험하다 그러면 뭐 폭죽 터뜨려 주는 데도 있고 아니 이게 지자체마다 좀씩 달라. 근데 그런 행사들이 있지. 있지.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지금 이 정월 대보름에 불교에서 원래는 고려 때까지 여기서 연등을 켜서 불을 밝혀서 환하게 불을 밝혀서 절에서도 불을 밝히고 그 집집마다 이렇게 불 밝히고 돌았을 거예요. 우리가 마치 농악하면서 이렇게 지진 밝기 하듯이 이렇게 쭉 돌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거를 다 귀신들이 희한하게 삿된 것들 귀신 이런 애들이 불을 싫어해요. 몰라. 내가 죽어서 귀신 되면 나는 불 좋아합니다. 저는 되게 밝은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하고 관련되는 거냐면 어둠이라는 게 비규정성으로 사람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측면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이 진화할 때 불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불을 발명한 건 아니잖아. 발견하는 거잖아. 불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우리보다 센 동물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요. 모든 동물들은 불을 무서워하거든. 아니, 맞잖아. 호랑이나 뭐 이런 것도 불만 있으면 우리가 횃불이나 이런 것만 있어도 그걸 물리칠 수 있거든. 그래서 불의 발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러한 문화 전통들이 남아 있어서
지금까지도 상태 안 좋고 메롱인 애들은 불을 별로 안 좋아해요. 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어. 불만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얘네가 큰 소리도 싫어해요. 그래서 폭죽 이런 거 터트리면 뭐 나쁜 것들이 뭐 달아나고 어떻게 하고, 그 외 대표적인 게 혹부리 영감에서 도깨비가 C컵하고 도망가는 뭐 이런 게 그 개암을 깨물어. 개암이 호두 같은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호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물어서 뭐 물리쳤다. 이런 얘기는 다 들어보셨잖아. 그죠? 그래서 소심한 도깨비, 바보. 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폭죽 터트리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경제력이 약해서 그걸 잘 못 터트렸고, 그러다 보니까 연등.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고 절에서 이렇게 불을 밝히고 이러면서 삿된 것들을 다 물리치는 그 정월대보름 풍속에 있었는데, 무신정권 때 최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우예요, 최우. 근데 이름을 바꾸는데 최이로 바꾸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부처님 오신 날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부처님 오신 날에도 해요. 그러니까 정월대보름에 불 밝히는 건 벽사, 삿된 거를 쫓는 의미였는데, 우리가 뭐 잡불 태우기 하듯이 밤에 달집 태우고 뭐 잡불 태우고 쥐불놀이 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정월대보름에 하던 거를 부처님 오신 날에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게 지금 연등회, 연등회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월대보름에 하던 거가 지금 부처님 오신 날로 옮겨졌고, 그리고 그게 지금 정월대보름 거는 오히려 날라갔고, 이유가 뭐냐면 숭유억불 시절에 이 등킨다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지금은 전기로 하니까 상대적으로 쉽지만 예전에 한번 생각해봐. 그거 등을 뭘로 켜야겠어요? 기름이지. 야, 기름으로 등을 수십 개, 수백 개를 킨다고 생각을 해봐. 그게 보통 일이겠어요? 그 돈을 누가 댈 거야? 막말로 얘기해서. 여러분 어렸을 때 참기름 먹기도 힘든데. 그런 걸로 불을 떼는 거잖아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냥 뒤비져서 자면 될 건데. 그러니까 경제력이 떨어지면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등을 만드는 재료가 뭐냐면 종이로 염색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염료나 종이나 다 비싼 거예요. 현대적 가치로 생각하시면 안 돼.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다 비싼 거예요. 노동력은 더럽게 싸. 그러니까 만드는 거는 안 힘들어. 하지만 종이는 비싼 거고, 그 다음에 염료도 비싼 거고, 그 다음에 기름도 비싼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예전에 쉽게 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못하게 된 거지. 그래도 부처님 오신 날에는 총력전을 해서 불교가 경제가 안 좋아도 야, 이거는 못 빼겠다 라고 싶어서 부처님 오신 날에 이제 하는 거고, 다른 것들은 자잘한 것들은 다 없어요. 제 생각이 안 틀리면 뭐 연등회나 이런 데 쪽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만 했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1년에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벤트성으로 굉장히 좋았을 거거든. 산사음악회 이런 거 게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등 밝히고 한번 축제같이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간등이라 그래서 그 등을 보러 사람들이 엄청나게 왔던 것 같아요. 왜? 갯불도 볼 게 없던 시절이잖아. 그런 시절에 등 밝히고 불 이렇게 하면 깜깜한데 좀 있어 보이는 거지. 그런 거 구경하러 또 사람들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연 감호조에 보면 또 그런 거 등 밝히다가 또 눈 맞아가지고 바람 나고, 지금도 나와. 그게 지금도 남아 있어. 그래, 밤에 그거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등 돌다가, 왜 밤에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어두우니까 상태가 잘 안 보이거든. 그래서 생기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김연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후렸는데, 알고 보니까 호랑이가 변신을. 걸려도 어떻게 그렇게 뒤지게 걸려가지고. 근데 김연만 호랑이랑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도 이렇게 발톱을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변신을 안 풀어서 그렇지, 뭔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오히려 재밌어요. 재밌어요. 왜냐하면 밤에 그렇게 만날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만나니까 그 짧은 순간에 또 참
환장하겠다. 등 도는데 그게 몇 분이나 걸린다고. 그때 또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아니어서 그래요. 젊은 애들이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길 건데, 예. 자꾸 그런 일이 생기니까 부처님께서 젊은 애들 절에 못 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등을 밝힌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고, 등을 밝히면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등을 밝히면 지혜하고 총명, 그 다음에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니까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조금 좋은 에너지를 빠는 거지. 그렇게 해서 큰 걸 밝혀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저 아는 스님도 예전에 그랬었어요. 큰 거나 작은 거나 절에서 그렇게 차등으로 받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 그냥 성의껏 받자. 이래서 자기가 성의껏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정찰제로 바꿨더라고. 내가 그러면 망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자기가 하도 소신이 있어서 그러더니 바로 한 번만에 매출 반토막 내고 한 번만에 포기하더라고. 근데 큰 걸 밝힌다고 부처님이 더 좋아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크고 비싼 거 한다고 더 좋아하느냐? 그건 아닌데, 뭐가 있냐면,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 이게 묘하다고. 의상대사식으로 얘기하면, 우보익생 만어공이라고, 우보익생 만어공이라고, 하늘에서 보석이 비처럼 떨어져. 다이아몬드, 루비,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이게 유색 보석, 이건 무색 보석이구나. 이게 보석의 4,000원이거든요. 다 있잖아. 그치, 집에. 이 정도야 뭐 다 있지. 집에 없는 사람도 있어. 왜냐면 이게 큰 거 있는 사람들은 은행 금고에다가 넣어놓기 때문에 집에 놓기 조금 부담스럽지, 그지? 그래서 은행 금고 이렇게 은행 금고에 넣어놓고 안 찾는다고 생각하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똑같아. 너무 큰 거 있으면 안 찾아와 평생. 금고에서 금고로 옮겨, 주인만.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게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거야.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똑같이 떨어지는데, 평수마다 똑같이 떨어지는데, 그릇마다 받아가는 쌓이는 양은 다르대. 그러니까 요만하면 요만큼 쌓일 거고, 이만하면 이만큼 쌓일 거고, 그 다음에 넓어도 판판하면 얼마 못 쌓일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피를 주는 거는, 공덕을 주는 거는 똑같은데, 10,000원짜리 등하고 20,000원짜리 등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지. 이해가 돼? 이해가 돼? 그래서 왜 등값에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적립 마일리지가 달라. 마일리지를 쌓아주는 쪽은 똑같이 충전을 해줘. 그런데 내가 사용하는 그릇이 달라.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전기 코드의 전기는 우리 220V 똑같이 들어와. 그런데 핸드폰을 충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댑터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리고 어떤 거는 50분이 걸려. 40분, 50분에 걸려. 그거는 한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충전기의 문제거든? 그리고 그 충전기의 문제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가격이에요. 가격. 그리고 그게 충전기만 비싼 걸 쓴다고 빨리 충전되는 게 아니야. 충전기를 비싼 걸 쓰고 선도 두꺼운 걸 써야 돼. 맞아. 충전기를 두꺼운 걸 써도, 좀 비싼 걸 써서 걔가 100W를 쏴줘도 선에서 선이 얇으면 걔가 받아주지를 못해요.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똑같은 마일리지로 여러분들에게 쏴주지만 등값의 차이로 마일리지 받는 양이다. 야, 내가 생각해도 너무 대단해. 이게 부처님 오신 날 등값의 비밀이에요. 이거 댓글에 악플이 막 이따시만큼 올라올 것 같은 영상 떡상하겠다. 악플 많이 달리면 영상이 떡상하거든.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존재한다더라 라는 정도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뵐 수 있기를 기약하면서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